네,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과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물론 공무원에서 단편적인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지식을 하지만 지난 시간처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여러분이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구문들은 아무리 기초과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에 여러분 페이지를 펴주시고요. 2번 주어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나와 있습니다. 주어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간, 거리, 금액, 시간, 거리, 금액 이럴 때는요. 시간 이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6시 들 이렇게 안 되죠. 10시 들 됩니까? 10m 들, 100m 들 안 됩니다. 금액 10달러 들 안 됩니다. 들을 붙여보세요. 들을 붙여서 안 되면 그것은 그냥 단수로 취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학문이나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이 한 점이죠. 학문도요. 생물학, 철학 이런 과목의 한 파트입니다. 과목의 한 파트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단수죠. 예, 철학들이 아닙니다. 그냥 철학이죠. 그래서 학문의 이름이라든지 병 같은 게 병이 여러 개 아니죠. 홍역들입니까? 홍역이라는 병 하나입니다. 하나. 작품도 한 작품을 얘기합니다. 이런 건 다 단수로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 years is a long time to wait. 3년이라는 세월은 기다리기에 긴 세월이다라는 세월이죠. 3년, 1년 가고 2년 가고 아니라 3년이라는 것은 이라는 것이죠. 하나입니다. 3년, 100년이라는 것은 1000년이라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년들이 같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가요 어떤 단위 개념, 시간, 거리, 금액 등을 나타낼 때는 단수로 본다. 그래서 is를 쓴 겁니다. 자, physics는 물리학이 되겠습니다. Physics is the mother of science. 물리학은 과학의 어머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is를 쓴 이유는요, is라는 단수 동사 쓴 이유는요, physics라는 학문은요 당연히 단수가 되겠습니다. measles 홍역이에요. 병 이름이니까 이건 당연히 단수로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따라오셨죠? 자, 부분을 나타내는 말 of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부분명사라고 한다 이런데 요거는요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도 요거는 별표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온다고요. 나옵니다. 부분사라는 말 씁니다. 부분사라는 말 쓰고요. 여기다가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of 명사. 그런데 여기에 동사가 오면 이렇게 동사라고 쓰세요. 여러분들도 동사 뭐 일치시킨다? 부분사는 명사에 일치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와 일치하는 겁니다. 요거와 일치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most of, all of, 전부, part of, 부분 이게 부분이죠. the rest에다가 쓰시고요.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the rest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2/3는 뭘까요, 여러분? 2죠. 세 번째 2 해서요. 요거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3분의 2라고 쓰시고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3/4는 뭐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 부분사입니다. 분수라고 하는데 분수도 부분사에 속합니다. 부분사 다음 뒤에 명사 결정합니다. 뒤에 명사 결정하니까 my books 하고 복수가 오면 the earth's surface 단수가 오니까 i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에 명사가 결정한다. 자, 분수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다음이요. 기타 주의해야 할 주어 동사의 일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나 each는 단수 취급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그러나 every가 every 다음에 숫자 다음에 기간명사가 와서요. 이럴 때는 뭐뭐마다의 뜻입니다. 뭐든이 아니라 뭐마다. 이럴 때는 복수 기간명사의 복수를 쓰는 겁니다. 복수 개념이죠. 뭐뭐마다일 때. 이것도 하나 쓰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일 때 모든 각각 이런 의미일 때는 단수를 쓴다. 단수 취급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neither 그 다음에 either로 복수명사 다음에 동사는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원칙은 이거는 단수로 봅니다. 단수로 보는데 뭐만 복수냐? 다 단수인데 여러분 써보세요. both of 이거는 복수명사고요. 복수명사요. 둘 다기 때문에 얘만 복수 동사 이렇게 쓰시고요.
얘만. both of는 복수입니다. 얘만 복수예요. 나머지는 다른 것은 다 뭐다? 단수. 다른 것은 다 단수. both of만 복수. 이렇게 구별적으로. 다른 건 다 단수, both of는 복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number of는 이것도 시험 문제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 자, a number of 복수명사.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 여러분 이 때문에 하나라는 뜻인 것처럼 보여서 헷갈려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a number of를 한 단어로 many라고 합니다. 많은이란 뜻이에요. many. 이렇게 쓰셔야죠. 그러면 이것이 복수명사 수식합니다. 수식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수명사가 주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도 당연히 복수동사입니다. 주어가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동사도 뭐가 온다고요? 복수동사가 옵니다. 얘는. 복수동사 이렇게 옵니다. 자, a number of 복수명사는요. a number of가 many. 그러면 many가 복수명사 수식. 그럼 복수명사가 주어, 복수명사가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복수동사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the number of는 다르죠. 복수명사가 the number를 수식. 따라서 여기서는요. the number가 그 글의 주어가 됩니다. the number가 주어. the number는 numbers가 아니죠. the number가 단수기 때문에 뒤에는 어떤 명사 온다? 단수동사가 온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단수동사. 자, the number of 복수명사는 of 복수명사가 the number 수식. 그래서 the number가 주어. the number가 주어인데 the number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a number of 복수명사는요. a number of가 복수명사를 수식하는 many. 그래서 복수명사가 주어. 따라서 동사는 복수동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다. many어 단수명사 이렇게 옵니다. many어 단수명사 그 다음에는요. many어가 들어가겠으니까 당연히 both이 주어라고 보고요. 단수를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수 동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any어는 단수명사오고 단수동사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total of 이것도 일종의 부분사죠. 부분사인데 전체라는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이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겁니다. 이걸 집합명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의 총계는 뭐뭐들이다가 아니죠. 총계니까 총 합산한 금액이 얼마다 하나로 나와서 이것은 단수동사다. 이렇게 해서 총계 a total of는 단수동사 이렇게 이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more than one plus 단수명사는 뭐가 오느냐? 그 다음엔 하나 이상이니까 단수동사가 온다. 자, more than 하나 이상 하나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수명사 왔으면 그 단수명사라는 얘기는요 셀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단수동사가 그대로 오는 겁니다. 자, only one of 복수명사 관계대명사 쭉 나와 있는데요. only one of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 of가 전치사라고 써보세요, 여러분. 전치사. 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명사. 그런데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를 일치하는 거군요. 다시 한번요. 주어 동사 일치입니다. 그러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신경 안 쓰시고요. 괄호 치시면 돼요. 전치사 앞에 명사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 글의 주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르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only one 이게 이 글의 주어다. 그러면 only one 유일한 하나 했으니까 단수동사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전치사 다음 게 아니라 전치사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 되셨죠? 자, 투명사, 동명사, 대절, 추상명사, 명사, 수식어, 단수동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는 뭐 앞에서 했습니다. 구나, 절 같은 하나의 구나, 절은 단수. 구나, 절, 단어가 여러 개 묶여져 있지만 속담이나 격언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단수. 자, to obey the laws. 그 법을 지키는 것은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로 쓰이는데 이 투부정사나 동명사, 대절 이렇게 절과 구는 다 주어로 쓰일 때 단수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절이나 구나 이것이 주어로 쓰이면 이것은 뭐라고요? 단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컨셉이 되겠습니다. 절과 구에 대해서는 지난 전 강좌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쭉 올라가고요. 집합명사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집합. 우리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까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가 3반입니다. 우리 3반은 참 아이들이 다 잘생겼다. 그랬을 때는요. 우리 3반을 클래스가 여러 개가 아니고 6반 중에서 3반이라는 한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성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반 학생들이 40명이다. 그러면 40명을 1명, 2명 나타날 땐 복수지만 우리 반 클래스를 얘기할 땐 클래스가 하나지요. 그런 걸 집합명사라고 하고요. 집합명사 클래스는 하나이기 때문에 단수로 봐야 됩니다. 단수로. 우리 반은 하는 거니까 우리 반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땐 단수. 근데 우리 반 학생들은 했으면 우리 반이 아니라 우리 반에 있는 구성원,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다 건강하다. 그럴 땐 복수예요. 우리 반 학생들이죠. 우리 반 얘기가 아니죠. 구성원 얘기할 땐 복수, 우리 반을 얘기할 때는 단수. 집합적으로 볼 땐 단수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the committee 위원회인데 위원회 위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는 이런 뜻이 위원회를 자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보서 단수로 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다.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 건요. 상관 접속사와 별개로요. and but or와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and but or는요. 똑같은 성분을 연결한다.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and but or까지만 보시고 여러분 시험은 요 세 가지가 나오니까요. and but or인데 어떻게 연결하냐면 자, 보세요. A, B를 대등하게 연결한다. 대등하게. 등수가 같은 거예요. 대등하게 연결한다. 여기에 and but or 이렇게 쓰시고요. 이럴 때 A의 문장 성분과 문법적 요소와 B의 문법 요소가 같다.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병렬 구조 이렇게 부르거든요. 병렬 구조 모르셔도요. and but or는 같은 성분을 요구하는데 이게 투부정사면 B도 뭐예요? 투부정사. A가 동명사면 B도 동명사. A가 절이면 B도 절. 이해하셨죠? 똑같은 형법만 요소를 연결한다. 이것만 시험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관 등위 접속사인데 이건 그냥 상관 접속사. 서로 상관이 있다. 자, 하나씩 공부를 해서요. 여기 다 써 있습니다. both A and B라고 돼 있을 땐 A, B 둘 다, A, B 둘 다 여러분 해석을 외우시고요. Not A but B, A가 아니라 B이다.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는요. also 대신에 just merely 쓸 수 있고요. 이럴 때는 also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게 B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B as well as A 일단 B에 일치시킵니다. 다 B에. 그런데 보스는 다 복수. 요거 하나 더 써주시고요. 복수죠. 복수. 보스만 복수는 무조건 쓰셔야 되겠고요. as well as만 B 앞에 일치시킨다. 요 특이한 점을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뒤에 거에 일치. either와 B 역시 다 B에 일치시킵니다. A,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와 B,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B에 일치. whether A와 B, A든지 B이든지가 되겠습니다. 동사의 평행구문 같은 걸 연결한다. 평행 전치사의 앞뒤에 동사의 시제를 비교해서 같게 써라. 여러분 시제를 비교해서 같게 써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He went to America. 미국에 갔습니다. Bought some books. 보세요. 그는 미국에 갔습니다. 무슨 동사예요? 과거 동사. Bought some books. 책 몇 권을 샀습니다. 과거 동사. 과거 동사, 콤마, 과거 동사, and 똑같은 거 연결해야죠. 동사에 뭘 써야 돼요? 과거 동사. 과거 동사인데 eng, ing. ing가 과거입니까? 아니죠. visited. 이게 과거 동사. 그래서 이게 맞는 형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and but or는 어떤 형성을 이은다고요? 똑같은 요소만 이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형용사, 부사, 수식어의 평행구문에 대해서 전치사, 명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치사는 생략이 불가하다. 앞에 없으면 생략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John is young, passionate, and 이거 이상하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쉽습니다. young 이게 뭐예요? 어린 형용사 A라고 할게요. 형용사 A, adjective에서 형용사 A거든요. passionate 아주 동정적인 B 이것도 자 A 이거 자 A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adjective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and가 똑같은 거 얘기하는데 여기 뭐예요? 문장이 들어갔어요. 앞에 문장이 이거까지 John is는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여기도 형용사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고요. 자 아래 보시면 자 보세요. John is young 형용사, 콤마 passionate 형용사, and 주어 동사가 아니라 뭘 쓴다고요? 형용사만 쓰는 거예요. 형용사. 예, 같은 요소만 다 그대로 쓰면 된다. 쉽죠,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he is a man of great talents and skills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nd가 연결해야 되는데 이 talents가 명사 아닙니까? 명사죠. 명사. talents가 명사인데 skilled, pp 여기 앞에 pp 있지도 않죠? 따라서 skills라고 이렇게 병렬을 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화절의 평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was at a loss. 당황했습니다. For what to do.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how she could do it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how she could do it. 왜요? what to do에서 의문사 투부정사로 연결했는데 의문사 주어, should 이렇게 절로 연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what to do와 병렬이니까 how to do it 이렇게 병렬을 이루어야 된다. 똑같은 요소를 이어야 된다.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앞에 거와 어떤 걸 연결한다? and 보드와는 같아요. 똑같아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 병렬 구조라고 하고요. 비교 구문에서 비교의 주체와 비교의 대상은 같다. 자, 이게 의외로 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as가 비교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as가 비교하는데 비교 대상이 같아야 돼요. 비교 대상이 같다는 얘기는 일종의 병렬이다. 여기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니까 갑자기 ing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돼. 자, 여기 투부정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뭘 써야 된다? 아, 그렇죠. 투부정사 써야 된다. 투부정사 써야 된다. 비교 구문의 대상이 같다. 일종의 이것도 병렬 구조. 자, 알아두세요. 비교하는 것도요. 비교 구문도 일종의 병렬 구조. 같은 대상을 비교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같아야 되겠죠. 비교 대상이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화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전통적으로요. 공무원 시험에서 화법의 출제 비중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예, 정답은 낮습니다. 여러분 다행이죠? 자, 그래서 화법에 대해서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쭉 교재 내용 보시면서 모르는 그 내용 정도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어떤 거냐? 화법이라는 게 나레이션이 뭐냐면 직접 내가 말한 내용. 난 널 사랑해. 직접 말하는 거죠.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어제 말했다. 이건 뭐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예, 뭐 간접화법. 직접 말하는 우리 대사 있죠. 영화 대사. 대사 내용을 직접 말하는 대사를 넣은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화법. 직접 말했다는 뜻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접화법, 간접화법 이렇게 구분하는데 직접 말하는 내용을 인용법, 쿼테이션 마크라 그래요. 쌍따옴을 넣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를 직접 말하는 내용이네. 그러면 직접화법. 간접적으로 전달한다. 쌍따옴표 없는 걸 뭐라고 한다? 간접화법. 간단하죠? 그 규칙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남이 말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인데 직접화법, 간접화법, 묘출화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소설이나 소설 속에서 나오는 화법을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과감히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요, 문학 작품을 할 때 그때나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거고요. 묘출화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자, 되셨고요. 자, 직접화법. 남이 말한 것을 인용부어, 영어로는 quotation mark. 자, 인용부어를 사용하여 그대로 전달하는 것. 자, 요 인용부, 요 두 개 들어가는 걸 인용부라고 했어요. I saw this boy 3 years ago. 나 이 소년 3년 전에 봤어요. 제가 봤어요. 하는 거는 직접 말하는 거죠.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근데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럼 쌍따옴뼈가 일단 있어야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그런데 그녀가 3년 전에 그 소년을 봤었다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죠?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간접화법식으로 많이 나오죠. 예. 아, 직접화법도 많이 나오죠. 예. 직접 말하는 내용을 우리 대화체식으로 풀어서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법 전환 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접 이렇게 구문 만들고 법칙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법칙을 강요해서 이 법칙대로 자, 2인칭일 때는 1인칭일 때는 뭐로 바꿔라. 그죠? 3인칭은 그대로 써라. 어고는 비포로 바꿔라. 이런 얘기들을 제가 지금 할 겁니다. 바꾸는 규칙을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일일이 지금 공부하셔서 다 외우셔야 되는데 그렇게 외워서 하기에는 여러분들
재미없죠.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일단 여기 있는 대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제 나름의 방법을,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요거 보이시나요? 쿼테이션 마크 보이시나요? 뭡니까? 이게 직접 합법이에요? 간접 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직접 얘기하는 내용이 들어갔어요. 말하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직접 말할 때는 그녀가 이렇게 했다. 그리고 3인칭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3인칭이 들어가는 경우보다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로 해보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로 1인칭 같은 게 많이 들어가죠. 너는 나에게 이랬다고 말했었잖아.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3인칭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기에 요렇게 앞에 쌍따옴표 앞에 있는 걸 요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달 동사. 자, 이대로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를 뭐라 한다고요? 피전달 동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일단 하나부터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 내용을 전달문이라고 불러주고요. 요거를 피전달문. 피곤하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피곤해지셨어요. 앞에 걸 전달문이라고, 전달동사, 피전달문, 피전달동사. 그 다음에 이걸 주절, 주어, 피전달문의 주어. 이렇게 외우실 겁니까? 자, 아무튼 옛날에 과거에는 그렇게 다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시중에는 그렇게들 지금 암기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용어 정리를 할 필요 없고요. 일단 제 말부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2번부터 가는데 일단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말할 때는요, 시제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직접 지금 말하는 거라니까요. 직접 말할 때는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직접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말하면 현재 시제 써야 되고, 과거에 말했다면 과거 시제 써주는 거예요. 자, 뒤에서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시제 문제는 반드시 시간의 기준이 나옵니다. 시간의 기준이 나온다니까요. 시간의 기준을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시간의 부사라는 거예요. 어제. 그럼 무슨 시제하고 연결될 거예요? 과거 아닙니까? 어제 말했다. 이렇게 되지. 어제 말한다. 안 되지 않습니까? 난 어제 이렇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지금 말했다. 아니죠? 지금 말한다죠. 지금은 현재 시제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시간의 부사, 시간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시제를 따지는데, 그 시간의 부사만 가지고서 직접 얘기하는 걸 우리가 직접 화법이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할 때는 시제를 변형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직접 이야기할 때는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시제가 변형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시제가 변형되지 않어요.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는 그 사람이 어제 이렇게 말했었다고 지금 그가 말한다. 이렇게 되죠.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는. 이해하셨어요?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는 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직접 말하는 대사문이 아니잖아요. 대사가 아니잖아요. 뭐뭐 했었다고 뭐뭐 한다.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간단히 생각해서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세요. 간단히 생각하셔서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직접 화법에다가요. 뭐라고 쓰시냐면 시제 영향 없다. 자, 여러분한테 시제 이거 괜히 들어갔네요. 자, 시제 영향이 없습니다. 자, 직접 화법 다시요. 얘는 뭐라고요? 시제의 영향이 없습니다. 시제의 영향이 없습니다. 시제의 영향이 없다. 여러분 쓰세요. 시제의 영향이 없다. 직접 화법은 시제의 영향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간접 화법은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간접 화법은 어떨까요? 간접 화법은 이렇게 쓰시고요. 시제 영향 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예, 제 영어의 특징은 쉽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어가 굉장히 쉬워질 때까지 저는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시제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그 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현재 시제로 전달할 때. 자, 전달 동사 시제가 현재일 때. 그러니까 전달할 때 현재 전달한다는 얘기는요. 지금 현재 전달하는 거죠. 현재 전달할 때는 피전달 동사 시제는 그대로 전달한다. 직접 말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it is a beautiful day, she says 할 때 요게 현재 시제면 이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는 이렇게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그래서 자, 전달할 때 현재면
그대로 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 보세요. 전달 동사 시제가 과거일 때는 어떨까? 자, 과거일 때 제가 지금 한 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과거 동사입니다. 과거 동사. 그런데 직접화법을 먼저 볼까요? I'm sorry, I'm late. I'm sorry, I'm late. 미안해요. 저 늦었어요. 지각해요. I was sorry 이렇게 안 썼죠. 난 지각했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 대서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까? 미안해요. 저 늦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시제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과거 동사라 할지라도 시제 영향을 안 받아요. 그냥 대사를 쓴 거예요. 대사. 여기 대사야. 대사. 현재 시제 그대로 썼어요. 그런데 이것이 간접적으로 쌍따옴표가 없어지면 시제를 일치시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보세요. 과거 동사니까 여기다가 현재를 쓰면 큰일 나고 was 이렇게 과거 동사를 써서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 자, 다시 한번요. 쌍따옴표가 있을 땐 시제 영향과 전혀 무관. 근데 요게 싹 없어지면 시제를 일치시켜준다. 됐죠? 그거 하나입니다. 과거 동사면 그냥 과거 동사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이것도 will이었는데 set에 맞추니까 would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되셨죠? 자, 시제 일치 예외는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다음 불변의 진리. 2 더하기 3은 5였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구는 돌았다. 그럼 돈 거죠. 돌고 있다. 현재죠. 진리 같은 거 현재로 쓴다. 이건 해석해보면 됩니다. 해석해보면 됩니다. 자, the earth is round. 지구는 둥글었다예요. 둥글다예요. 둥글다죠. 요거는 시제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늘 항상 여기다가 여기 나오네. 항상 현재 시제. 진리 같은 거. 그건 항상 현재 시제 써야 되겠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역사적 사실은 1950년에 6.25 전쟁이 났었다요. 났다. 과거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거어가 나오면 무슨 시제예요? 시제 일치시키면 되면 과거어구니까 과거 시제 써야죠. 과거, broke out, 과거 시제 쓰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시제로 쓴다. 당연한 거 쓴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 안 나옵니다.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 진리는 불변, 변하지 않으니까 현재까지도 진리니까 그냥 현재 시제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어렵지 않아요. 자, 가정법 문장인데 제가 가정법도 전 강좌에서 해드렸기 때문에 가정법은 시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 가정법에서는 한 시제씩 더 마이너스 1 과거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가정법 문장에서는요. 시제를 그대로 일치해서 써야지. 가정법 문장이니까. 이건 시제 일치 예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를 하고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가정법 시제가 시제 일치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번에 이제 대명사의 일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He said to me,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She is my friend. 그녀가 나의 친구라고. 자, 이거 시제 일치 않았고요. 여기서 이 대명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잘 보세요. 1인칭일 때는 전달문에 주어에 일치한다고 되어 있고 2인칭일 때는 전달문에 목적어에 일치한다고 되어 있고 3인칭일 때 쉽죠? 그대로 얘기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자, 여러분 이것도요. 이렇게 공식으로 외우실 분들은 외우세요. 뭐냐면 1인칭일 땐 전달문의 주어, 2인칭일 땐 전달문의 목적어, 3인칭일 땐 그대로 이렇게 외우시는 게 편하신 분들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자, 제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인칭이죠? 3인칭인 거 어떻게 썼어요? 그녀는 그대로죠. 그녀는 자, 내가 지금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할 때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당신과 둘이 대화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하고 지금 둘이서 상대방 얘기합니다. 그녀는 하면은 이게 간접적으로 전달할 때도 바뀝니까? 그녀는 그대로 가는 거죠. 나와 너, 나는 1인칭, 너는 2인칭이죠. 나와 너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 그랬어. 다른 사람 얘기할 땐 다른 사람 얘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인칭 그대로 온 겁니다. 자, 그녀가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
지금 말할 때 대화할 때 이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공이죠. 말한 사람 주인공이니까 1인칭은 주인공으로 바뀌는 거니까 이거를 맨 앞에 있는 주어로 쓴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자 갑니다. 요 he니까 요것을 my를 he에다 바꾸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너니까 2인칭이죠. 그러면 목적으로 바뀌는 거죠. 요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느냐? 제가 해드립니다. 이 간접화법으로 전환할 때, 간접할 때 인칭 전환이 이제 여러분이 뭐 암기하고 뭐 이러는데요. 뭐 지금도 이렇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봐, I love you 이렇게 쓰시고요.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자, 요거는 1인칭인 거 아시겠죠? you는 2인칭인 거 아시겠죠?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3인칭은요. 3인칭은 제3자니까 제일 세 번째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I love you 3인칭인데 I가 주어 자리죠. 그러니까 I는 맨 앞에 있는 거에 일치시킵니다. I는 맨 앞에요. 1인칭 하지 말고 I는 맨 앞에 있는 거. you는 동사 다음이니까 목적어 자리죠. 그 다음에 있는 거. 목적어, 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에 일치. 자, 이 I는 맨 앞에 일치, you는 뒤에 거에 일치, 3인칭은 그대로. 되셨어요? 자, 그래서 I love you 하면 돼요. I love you. 그러면 my가 나왔으니까 I 맨 앞에 거에 일치. you가 나왔어요. 그러면 you는 I love you 하면 뒤에 거에 일치. 뒤에 거에 일치. 동사 뒤에 거에 일치. 3인칭은 그대로. 되셨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해석하면 간단한데 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I love you 해서요. I는 맨 앞에 거. love you 동사 다음에는 you는 동사 다음 거에 일치. 그 다음에 3인칭은 그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사를 외워야 되는데요. 이거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이거를 외우기보다는 해석을 먼저 하면 됩니다. 이것은 좋아 하면 그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니까 this, that 이렇게 되는데 외우는 것이 간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단순 암기를 하시면 돼요. 단순 암기. 근데 이해 중심으로 하시는 분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순 암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 암기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나오죠. 바로바로 나옵니다. 자, 이해 중심으로 하는 분은 좀 빨리빨리 나오지는 않아도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해 중심으로 했던 분은 아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전달할 때는 그것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한 번 더 걸러야 되니까 요 단점 뭐예요?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시간은 좀 걸리되 한 번 해놓으면 잊어먹진 않죠. 끝까지 갑니다. 틀릴 염려가 없어요. 근데 단순 암기한 건 시간이 지나서 좀 까먹기도 하면 다시 봐야 되고 또 외워야 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예, 시간은 짧지만 틀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게 다르잖아요. 이해 중심으로 하는 분이 있고 암기 중심으로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할 때 간접적으로 좋을 때는 거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했어. 거기가로 바뀌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말로 바뀌어보면은 전달할 때와 직접 말할 때가 다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 암기하는 분들도 많아서 단순하게 암기하셔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This, that, here, there, now, then 이런 식으로 쭉 암기 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화법 문제는요. 지금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에서 종적을 좀 감춰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낮다. 저는 앞으로도 출제 빈도가 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평서문의 화법 전환부터 자,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평서문을 전달할 때는요. 간단합니다. 평서문 전달할 때 평서문이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 문장을 전달할 때는요. 대절을 씁니다. 대절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 다음에 완벽한 문장.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시제 맞춰주고 예, 인칭 맞춰주면 됩니다. 시제와 인칭을 맞춰주면 되니까. 자, 이거 보세요. I love you에서 맨 앞에 거 일치시키면 되는 거죠. she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요거는 한 시제 더 과거보다 더 과거이니까 간접화법일 땐 시제를 일치시켜 준다.
yesterday는 the day before로 바꿔준다. 이런 것을 이제 규칙적으로 해서 이렇게 전환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규칙에 맞춰서요. 그래서 평서문은 그냥 대절로 바꾼다. 그렇죠? 자, 대절로 바꾼다. 하나 더요. set to는요. told로 바꿉니다. set to는 told. 자, set은 그냥 set으로 그대로 전환할 수 있다. 요 동사는 좀 공부하셔야 돼요. 요건 공부하시고요. 전달 동사. say to는 평서문일 때 뭐로 바꾼대요? tell. 자, 의문문일 땐 ask로 바꿉니다. 자, 보세요. say는 inquire도 나올 수 있습니다. ask나 inquire로 바꿔 주시고요. 의문사 when, where, who 이런 의문사가 없을 때는 if나 whether. 의문사가 없을 때. 의문사가 있을 때는요. 의문사를 그대로 써준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요. 의문사가 있거나 의문사가 없을 때 if나 whether 다음에 무조건 주어 동사가 온다. 동사 주어 아니다. 의문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set인데 의문문이죠. 의문문일 때는 ask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if를 놨어요. if가 나왔을 때 if was I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건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의문문에서 전달이 간혹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거는요. 다른 측면에서 시험에 출제가 빈도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별표하시고요. 출제가 되는 것만 별표하는 겁니다. 왜 시험에 나와보세요. 의문문이잖아요. What time does the bus leave? 이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여기 does.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두가 왜 들어가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근데 what time 의문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근데 왜 아래는 does가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접속이 되면 다시 한번요. 의문문이 다른 문장에 접속이 되면 의문문이 더 이상 아니고요. 종속 부가절입니다. 그래서 접주동의 형태예요. 다시 한번요. 접주동이 됩니다. 그래서 접주동 됐죠? 여기서요. 여러분이 쓰세요. 의문문이요. 의문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의문 접속사가 되면 절이 되니까 접주동 명사절이 됩니다. 접주동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간접화법 또는 간접 의문문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전달한 간접 의문문은 형태가 이거다. 예, 요걸 의문사라고 해도 됩니다. 의문사. 그래서 주어 동사 어순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이 시험에 나옵니다. 어순 나옵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다 어순만 시험에 여러분이 익히 알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문의 화법은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텔로 바꿉니다. 자, 보세요. 명령문일 때는요. 텔로 바꾸고 투부정사 뭐뭐 하라고 누구에게 명령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 두 개만 공부하면 되겠네요. 텔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 두 개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뭐 하라고 명령했다. 투부정사 미래 뭐뭐 하라고 명령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명령일 때는요.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요. 여기 텔 대신에 order나 command 이런 거를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요구, 주장, 제안, 명령. 이런 동사들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데요. 대절 다음에 should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요. 요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고 이거 했어요 한번. 자, 이렇게 돼서 이게 제안이나 권유일 때는요 should 동사 원형 should가 생략하기 때문에 요거는 시제일치의 예외. 근데 이 규칙이 적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적용 못할 때는 뭐라고요? 이게 상태 동사가 올 때 상태 올 땐 적용 불가. 이것도 하나 쓰시고요. 적용 불가. 나중에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원칙만 먼저 공부하세요. 원칙만.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의 동사들 다음에 대절에는 should 동사 원형이다.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다. 앞에 과거 동사를 할지라도 동사 원형이 온다. 왜? should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공부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proposed 과거 동사죠. 그런데 여기 이 should 없다고 생각하면 go 동사 원형만 왔죠. 이 시제 일치합니까? 안 합니다. 왜? should가 앞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propose는 제안하니까 제안 동사의 대절에 should 동사 원형, should는 생략하니까 동사 원형만 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명령일 때는 어떻게 하냐? 부정명령일 때는 not to로 바꾼다. 부정명령일 때 뭐라고요? not to 이렇게 됩니다. 이게 부정명령 이렇게 쓰시고요.
뭐뭐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뭐 하지 말라고. 써보세요. not to be는 뭐뭐 하지 말라고. 됐고요. 자, 감탄문의 화법 전할 땐 동사를 먼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cry out, exclaim, shout, remark로 번역한 다음에 how, what 주어 동사로 바꾸든지, 자, how나 what을 very로 바꾸든지 감탄사를 부사구로 바꿔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는요, 감탄문 자체를 공부하시면 돼요. 감탄문 자체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어순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how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 주어 동사가 오고요. what 다음에는요. 자, 그냥 명사 형태가 올 수 있습니다. 자, 명사 형태가 올 수 있고요. 주어 동사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죠. 자, 보시죠. How happy I am. 자,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렇게 왔어요. 이게 감탄문의 형태고요. what을 보세요. What a beautiful sight it is. what 다음에 beautiful sight 한 명사 왔고요. it is란 주어 동사 왔죠. 요게 감탄문. 요거부터 외우시는 거죠. 요거부터. 요게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자, 요 감탄문을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줄 것이냐. 여러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대로. 근데 요것만 그대로라고 쓰시는데, 그대로인데, 뭐만 바꿔주면 돼요? 시제와 인칭은 바꿔줘야 된다. 시제와 인칭을 바꿔준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제 공부하면 쉬운가. I 나왔으면 I love you 맨 앞에 거. I가 맨 앞에 거. The girl로 바꾸니까 she로 바꿨다. 그런데 과거 동사니까 was로 바뀐다. 이렇게 시제와 인칭만 변형, 그리고 어순은 동일 이렇게 쓰시면 되죠.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어순 동일. 그리고 시제하고 인칭 변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감탄문은. 자, 어순은 동일하고 시제와 인칭은 변형한다. 되셨죠? 그대로 가면 되겠고요. 또는 대절로 바꿀 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대절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대절로 바꿀 때는 평소를 바꿀 때는요. very를 쓴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very. very는 형용사를 강조. 그래서 it was beautiful 한데 it was very beautiful very를 쓰시면 된다. very beautiful sight very를 쓰시면 끝.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 화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may you live long 이때 이곳을요 기원문이라고 쓰죠. 기원. 만수무강하십시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원문일 때는요 you니까 뒤에 거 일치인데 그녀는 말했으니까 앞에 거 일치 그녀의 일치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에 나에게라는 I, me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걸로 봐서 요건 me는 I로 바뀐 겁니다. I만 시제는 해서 일치시켜서 시제 일치해서 my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쓴다고요? 예, 평서문이니까 주어 동사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어 동사의 어순이다. 자, 그런 걸로 봐서 여러분 간접화법은 몽땅 다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입니다. 간접화법은 기억하세요. 간접화법은 다 뭐다? 주어 동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뒤에 부분은요 별거 아니고요. 예, 화법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화법은 다 오늘 요 시간에 다 정리해 드린 겁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